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자, 1편에 이어서 선물, 퓨처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라는 거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생산자가 방금 보다시피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나중에 팔 가격을 지금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선물 거래도 있지만, 반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라고 예상을 해서 살 가격을 지금 좀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이 만약 싼 거라면 지금 사면 참 좋겠다. 라는 구매자로서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 두 명, 생산자와 구매자의 예상하는 가격이 비슷할 때, 오르면 어느 정도 오른다, 떨어지면 어느 정도 떨어진다, 아니면 뭐 지금과 비슷하면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둘의 의견이 비슷해지는 가격에서 선물은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거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의 마음이 같아지는 가격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거래를 봤을 때, 두 명의 입장이 있죠.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걸 사는 사람. 이 두 명이 미래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는가에 따라서 선물 거래가 일어나게 되고 가격이 결정나게 됩니다. 선물 가격이. 그러면 최대한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 봤습니다. 떨어진다. 생산자가 내 물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하면 미래에 어떤 가격에 거래를 하고 싶을까요? 최소한 현재 가격 정도랑 비슷할 때 거래를 하고 싶겠죠. 떨어지기 전 가격이랑. 그리고 사는 사람은 미래에 떨어질 것 같으면 그 떨어질 가격에 사고 싶을 겁니다. 얼마를 예상하든지. 자, 그러면 원래 지금 100억에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면 어떤 상품을, 구매자는 최대한 떨어진 가격에 사고 싶고 생산자는 최대한 지금 가격에 팔고 싶겠죠. 하지만 지금 가격에 팔 수는 없습니다. 그 가격에 사주지 않을 거니까. 그쵸? 그러면 원래 100억이었으면 뭐 한 80억 정도가 둘의 마음이 일치가 되면 선물 거래는 이 가격에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는 100억인데.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100억이랑 가격이랑 뭐 미래에도 비슷할 것 같다, 1년 뒤에도 비슷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둘 다 지금 가격 정도에 해서 판매자는 조금 더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조금 싸게 사고 싶지만 결국에는 둘의 마음이 일치되는 원래 현재 가격인 100억이라는 가격에서 뭐 1, 2억, 한 5억 요 정도 차이 나는 선에서 거래가 일어나게 되겠죠. 가격이 지금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미래에 그 상품 가격이 올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미래에 그 올랐을 가격에 팔고 싶겠죠. 지금 거래하는 것보다 미래에 오를 것 같으니까 미래에 오를 가격에 팔고 싶을 겁니다. 만든 다음에. 자, 그러면 당연히 올랐을 가격에 팔고 싶어 하고,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사고 싶지 않으니까 미래에도 최대한 지금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사고 싶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그 가격에 살 수는 없겠죠. 그걸 만들어서 파는 생산자가 그 가격에 팔아주지 않을 거니까요. 지금도 미래에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대한 둘의 조율을 통해서 시장에서 원래 100억짜리를 한 120억 정도면은 오케이, 나는 팔 거고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120억 정도의 선물 가격이 결정이 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그 예상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나게 되고, 선물 가격이 결정나게 되고, 이 선물 가격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해당 상품의 미래 예상 가격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상품의 현물이라고 할게요. 현물의 가격이 존재하고 이렇게 설명드린 선물의 가격이 존재할 겁니다. 석유, 밀, 다양하게 많겠죠. 금, 은, 그리고 또 어떤 국가의 지수 이런 것들 있을 때 만약에 절대 다수의 예상이 미래에 그 현물의 가격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선물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현물보다 선물 가격이 훨씬 오르게 되고, 만약에 미래에 비슷할 것 같다, 평이할 것 같다라고 하면 현물 가격과 비슷하게 됩니다. 선물 가격이. 그리고 만약에 그 상품의 미래 가격이 미래에는 좀 값어치가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선물이 뭐 10억, 100억이면 나란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높을 때는 120억, 100억, 80억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 가격이 해당 상품의 미래 예상 가격을 보여주는 기능까지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선물, 퓨처스는 첫 번째,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자, 이렇게 서로 사고 파는 사람들이 미래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최대한 일부분 또는 전체 다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거래하고, 실제로 물건이 생산됐을 때, 돈이 준비됐을 때 그 미래 시점에 거래하는 것을 통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건데 미래에 있을 어떤 위험을 회피하는 역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선물 제도라는 거죠. 저는 이 점이 일단 제일 놀라웠고, 두 번째는 이렇게 미래의 가격을 서로 예상한 다음에 거래하도록 시켜놓으니 그 상품에 대한 다수가 생각하는 미래의 예상 가격이 눈으로 보이도록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문제가 확 그 상품에 대해서 생겼을 때 선물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뉴스 기사를 보시면 뭐 코스피라고 하는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지수죠. 한국의 지수, 금융 이제 지수입니다. 코스피의 선물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한국이 미래 잘 안 될 좀 값어치가 떨어질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오른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고 나서 미래의 한국이 좋을 것 같아라고 보는 것이 이렇게 선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뭐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까지 봤을 때 선물은 굉장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 회피도 시켜주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이 어떤지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였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우리가 익히 소문을 들어보면 선물 너무 위험해, 정말 그건 너무 위험한 거야, 막 금융시장이 붕괴될 위험도 선물에서 나오는 거야 라는 말도 있는데요. 왜 사람들은 이런 선물의 순기능을 놓고도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다음에 3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선물의 순기능에 대해서 1, 2편에서 알아본 거고요. 3편에서는 좀 다른 내용으로 선물이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간단하게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